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풍칠스님 키워드 시리즈 제5편으로 풍칠스님 건강 강좌 제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7강에 시작을 하다가 말았는데 요로법의 효능 제 강의는 확인되고 근거가 없는 그냥 그런 강의가 아니에요. 자기 오줌을 음용을 한다든지 자기 오줌으로 치통, 안과 질환도 치료를 한다든지 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말 하면은 다 놀래.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잘못하면은 요도증은 이제 오줌으로 배출되어야 할 그 성분이 피 속에 머물러 있어서 일어나는 중독 증상으로 급성과 만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로법으로 발병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 어쨌거나 그 인체 조직은 지구에 생존하는 동물 중에 가장 신비하고 아름다우며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오줌통인 방광은 가장 정교하고 완벽한 정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줌이란 뭘까요? 오줌. 오줌? 글쎄. 설명을 하면은 좀 얼떨떨해요. 혈액으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로서 신장에서 생성되어 요도를 통해 배출되는 액체라고는 것은 다 알 수 있고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데 오줌이 더럽다고 여기는 것은 인체 조직을 모르는 무식쟁이 소견이에요. 남의 오줌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오줌 마시는데 뭐가 더러울 게 있나? 오줌은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침, 오줌, 대변 이런 걸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그걸 체크를 하지 않아요? 검사하지 않아요? 자신의 오줌 색깔, 냄새, 맛을 통해서 건강을 직접 자기가 체크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의학적으로 이제 오래전에 일본 이제 의학계에서 오랜 실험과 경과를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 내용들은 놀랄만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특히 의사들이 직접 요로법을 하면서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것이기에 믿어도 좋다. 지금 이 강의는 90년대에 10년 이전이 아니고 90년대에 제가 캐나다, 필라, 미국, 뉴욕 이런 데에 있으면서 했던 강의들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보편화되기까지는 아직까지도 생소한 그러한 내용들이죠. 이제 일본 의학계 그 데이터를 보면은 당뇨병, 고혈압,
각종 암과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거든요. 당뇨병 환자가 매일 요로법을 한 결과 그 자기 오줌이 부옇게 뚜물처럼 거품이 생긴 오줌이 맑아지면서 혈당이 내려가고 혈압 증세 역시 정상 수치가 되고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자고 일어나면은 가래가 끓던 것이 가시게 되고 또 머리를 감으면은 비름도 없어지고 또 피가 맑아지는 청혈 작용도 하고 혈색이 좋아지고 위장병, 위하수, 잦은 설사 등이 치유되고 부어오른 신장의 부기가 빠지고 다양한 증세의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만병통치라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단점이라고 할까 무조건 옳다, 무조건 아니다. 극단적인 그런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그 하나의 지금 과도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백선 증세, 쇠버짐도 요로법으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버짐의 그 껍질이 점점 얇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혹 여러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한 3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진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얼굴, 손등, 목덜미 아주 보기 좀 흉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증상이 이제 엷어지고 더 번지지가 않고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고 혹은 이제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호전 반응 또는 호전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로법을 해서 계속 설사를 하면 중단하면 그만이고 그것이 뭐 일주일 이상 멈춰지면은 그건 호전 반응, 호전 현상이니까 그건 관계가 없어요. 재미있는 거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떤 인연 따라서 설명을 하면은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효과를 보는데 미심쩍게 여기고 불신하는 사람은 별무 효과라고 그래요. 사실은 좋아지는데도 본인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업이 가려서 그래요. 부정적인 업이 안티하고 피투는 그 나쁜 업이 찌들려서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대개 성공한 사람들은 올바른 것을 믿고 자기 것으로 삼는데 실패한 사람은 옳은 것도 믿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요로법은 일주일이 고비예요. 그 맛이 건건 찝제를 하기도 하고 김 빠진 맥주 맛도 같고 먹는 음식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져요. 한 2주 지나면은 자신이 벗게 되거든요. 내 몸의 상태가 이렇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자기가 먹고 마신 음식물에 따라서 그 맛과 빛깔도 달라진다. 그래서 나쁜 음식은 삼가해야 된다. 어떻게 마시는가 간단합니다. 여자분은 좀 번거롭지만은 또 자기 건강을 위해서 번거로운 거 못할 거 뭐 있겠어요. 간단한 건데 밤 12시를 기준해서 취침을 하고 예를 들어서 배뇨를 이제 12시가 지난 뒤에 아침
너댓 시간, 너댓 5시간 그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평소에 자기 오줌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량을 3등분해서 처음 배뇨는 누워버리고요. 그 중간 것을 한 컵 받아 놓고 뭐 20에서 한 150cc 정도, 나머지는 이제 배출해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오줌은 그 싱겁고, 그 중간 것은 괜찮고, 마지막 것은 뭐 찌꺼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버리는 것이 좋다. 오줌의 양이 적은 사람은 한 컵을 기준해서 처음 것은 약간 싸 버리고 중간 것을 한 컵 받으면은 나머지는 싸 버리면 되고. 그 아주 희한한 것 말이에요. 우리 몸의 소변을 믿지 못하고 불결하게 여기면서 정작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어찌 그렇게 좋아하는지. 신장의 기능은 필터 작용으로, 인간의 그 신장 기능은요, 천하없는 필터를 만들어도 인간의 그 심장 이상을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필터 작용으로 독성 물질이 제거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면은 그 자기 오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신체가 피곤할 때 오줌을 마시면은 그 피곤한 그 신체가 회복된다는 그 사실도 의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그 밝혀진 내용들이에요. 아주 오랜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힌두교 교존인 다말탄트라 그 백치량에 이렇게 증언을 해요. 오줌을 7년 동안 매일 마시면은 심신이, 몸과 마음이 조절이 되고, 10년을 마시면은 명상 중에 공중으로 부양할 수도 있고, 나무가 물 위에 뜨듯이 11년째에는 체내 장기의 소리를 듣게 되고 자기 오장육부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심장 소리를 듣고, 12년째에는 독사에 물려도 죽음을 벗어나게 되고, 우유와 오줌을 함께 마시면은 한 7년쯤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질병이 완치되고, 우유에다가 자기 오줌을 희석해서 마시는 거예요. 오줌에 또 벌꿀 진짜, 또는 흑설탕을 섞어서 6개월간 마시면은 두뇌가 명석해지고 목소리가 아름다워진다. 인식만 된다면은 수험생들이 이 자기 요법을 하면은 신경이 안정되고, 신경이 안정되면은 집중력이 강화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젊은 세대들이 들으시고 실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영국 요로법의 원조로 치고 있는 암스트롱에 져서 생명의 물질에 의하면 Water of Life라고 그러나요? Water of Life라고 그러나요? 개 물리면은 바로 자기 오줌을 마시고 바른다. 효과가 있다. 급한 경우, 부종이나 황달에도 효과가 있다. 아침에 첫 오줌으로 면동에 묻혀서 귀 속을 소독을 하면은 들리지 않던 귀도 들리고, 이명 귀 울음도 효과가 있고, 눈의 통증에도 좋고 시력에도 좋아진다. 소주컵 같은데 한 컵을 이렇게 자기 오줌을 받아서 눈을 헹구는 거예요. 요새 얼마나 좋아요. 전부 다 웬만하면 다
주방에 얼마나 그 욕실이 다 좋잖아요. 그러면 그 눈도 밝아지고 예방도 되고, 오줌으로 이제 마사지를 하면은 그 환부에다가 류머티즘, 관절 등이 부드러워지고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튼 것도 낫게 되고 상처와 화상도 치료되는 데 효과가 있고, 가려운 곳에 바르면은 가려움도 없어지고, 우리가 산에 가서 벌레 같은 게 물릴 때 침을 먼저 바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급할 때, 등산 갈 때 치약 가지고 다니는 거 다 아시죠? 벌레 같은 거 물리면은 그 치약을 문지르면은 그 예방이 되고 효과가 있어요. 항문 질환에도 오줌을 바르면은 탈지문에 묻혀서 항문에 삽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 효과가 있고, 중이염에도 귓속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머리를 감으면 비듬이나 가려움이 없어지고, 열이 나면 맥이 뛰는 곳에 자기 오줌을 문지르고 면봉에 속에 묻혀서 냉이나 대해에도 효과가 있다. 참 대단하죠? 에베레스트를 오른 그 모리스 윌슨은 등정할 때 하루에 나오는 자기 오줌을 다 받아 마셨다. 그런 기록도 있고요. 스태미너가 왕성해지는데 그 누가 어디에서 배웠는 거 아니? 그 모리스 윌슨이 티베트 스님들한테 배운 거예요. 남아 승려들이 사막을 횡단할 때 단식을 하면서 하루에 나오는 자기 오줌을 다 마시면은 특효가 있어요. 위장병도 특효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중병에도 단식을 하면서 오줌을 마시면은 효과적이다. 나도 한 20년 동안 오랫동안 요법을 했어요. 지금은 그냥 뭐 중지를 했습니다만은 다 해보고 학문적으로 규명이 되고 데이터를 정보를 뽑아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암스트롱 선생님의 단식요법, 단식을 하면서 요법은 관계가 없거든요. 물은 마셔도 되잖아요. 6가지를 소개해드리죠. 단식은 단식 전후의 음식의 양과 질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 단식 전과 끝난 후 식사량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일주일 보편은 하지만은, 예를 들어 이제 10일 이상 단식 2주 이상 이렇게 하면은 첫날부터 5일까지는 서서히 줄여서 식사를 양을 줄여서 하다가 6일째 되는 때부터 단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끝난 뒤 11일째부터는 식사량을 질을 서서히 조금씩 늘려야 돼요. 배고프다고 막 허기진다고 해가지고 죽이고 뭐고 미먹 그냥 막 먹이면 안 되는 겁니다. 적응 기간이 있는 거예요. 적응 기간. 단식이 끝나자마자 허기가 져가지고 공복감을 못 이기고 미음이라도 양껏 먹어버리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환자가
영양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환자들이 영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집착하면은 그건 편견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중환자의 경우는 더욱 그런데 환자의 본능과 내장기관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억지로 먹게 하는 것은 독약을 퍼먹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그래요. 환자가 장시간 단식을 해도 질병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단식이 끝나고 아침과 오후에 자기 오줌을 한 컵씩 마시면은 특별히 한 끼의 식사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 자기 오줌은 1급수 이상의 청정수예요. 청정수. 흰설탕, 흑설탕은 좀 예외로 치고 흰설탕, 흰밀가루, 흰소금, 천일염은 좀 예외로 치고 이 세 가지 흰백제는 줄이는 것이 좋다. 화학 조미료는 줄여서 먹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은 혈액을 산성화 시켜가지고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고 혈관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전부질식품은 삼가할 것이고 체내 유통이 안 좋거든요. 화학요법과 요로법은 조절이 되어야 한다. 화학요법, 요로법은 조절을 해야 된다. 한 가지에만 치중하지 마라. 요로법이 만병통치라고 그냥 모든 병에 그냥 오줌만 마시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지. 또 약이 좋다고 어쩐다고 그 이상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오래된 오줌은 거친 손, 화상, 무좀, 비듬, 짓무른 상처, 벌레 물리고 독중에 물린데도 효과적으로 상비약으로 보관해 주면 좋다. 이 무슨 말씀이냐? 저는 한 30년 된 오줌이 한 말집 말통에 받아놓은 오줌이 한 30년 된 것이 있어요. 크게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둘 때까지 두는 거죠, 뭘.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인식이 되면은 특히 15세 전에 어린이 오줌, 여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생리가 빨라져서 10세 전에 또 남자도 10세 전에 자유행위를 하기 전에 그럴 때 오줌을 요새는 유리 용기가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좀 많이 받아서 두는 것도 좋습니다. 첫째 요로법은 자기 신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 범부 중생들이거든. 옳은 것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연의 위대함을 인식하고 믿는 사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요로법은 자연을 이용한 치료법 중에 하나다. 양의 질병은 플러스 질병은 양기가로 인한 질병은 부에 속하는 오장, 육부 할 때 위, 소장, 대장, 담낭, 방광과 3초의 상초, 중초, 하초, 장부의 활동을 보조하는
외위, 바깥 위자, 외위 생물체의 겉에 있는 모든 것이 침해를 당한 것이에요. 이런 말은 좀 명상을 해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전문 용어거든요. 음의 질병은 이 음기로 인해서 마이너스 체질로 인해서 기운으로 나타나는 질병은 폐, 비장, 심장, 간, 신장 손상된 증상일 수가 있다. 인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는 간장, 심장, 신장인데 오장, 육부가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간장, 심장, 신장인데 이 세 가지의 기관은 유기적으로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기관이 악화되면 다른 장기도 나빠진다. 간장이 나빠지면 심장, 신장도 나빠지고, 심장이 나빠지면 간장, 신장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지면 간장, 심장도 나빠진다. 악화된다. 그래서 이제 간장과 함께 이 세 가지 이 장은 함께 치료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런 거야 뭐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서 하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화학물질, 특히나 인공조미료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적당히 소량으로 먹는 것이 좋다. 뭐 인간은 대개 4억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또 요새는 더 세분해서 더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은 늙어갈수록 이 세포들이 쇠퇴해지잖아요. 그 기능이 정지되면은 죽고 만다. 필요하면은 세포에 함유된 수분이 배출되어 버리는 결과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땀, 오줌, 눈물, 침 등으로 이제 배출이 되죠. 자연현상에서 낙엽은 낙엽으로서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썩으면은 나무 뿌리에 밑거름이 되듯이 바다에 조난을 당하면은 바닷물을 마시면은 조갈증으로 죽어요. 자기 오줌을 마시면은 산다는 원리를 활용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쨌거나 요로법을 꾸준히 하면은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인데, 왜냐하면은 인간의 혈액이 좋아지면은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성과 면역혈청이 강화되고 면역체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요로법 예찬은 끝이 없어요. 많이 있어요. 자,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계문 만복내요. 이건 사자성어로 나와 있는 말인데 문을 열면 만복내요. 그런데 대꾸가 없어요. 이런 건 외워놓으세요. 열개 문 일만 만자 약자입니다. 복복 원래 이 약자예요.
10개 문문 일만만 복복 올래 계문 만복내요. 이것은 오래전에부터 있던 사자, 오자. 문을 열면 만가지 복이 온다. 그래서 저게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19살 때부터 대꾸를 제가 맞췄어요. 문만 열기만 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아마 나를 기다려서 이 말씀을 만든 분이 요 한 구절만 했나 봐요. 음양에 맞아야지. 문을 열면 닫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문. 폐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만만자 큰 덕자. 이건 저장한다 감출장자. 다들패 문문 일만만 큰 덕 저장한다고 해서 감출장. 문을 닫으면은 만가지 덕을, 만가지 공덕을, 만가지 행복을 저장하라. 이거 가지고 연결해서 강의를 하면 끝이 없어. 겨우 이제 와서 거의 뭐 가게마다 이제 크로스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어로 써놨어. 그딴 것보다는 이런 구절을 써붙이면 얼마나 좋겠나? 문을 닫습니다. 오픈 도어라고 문을 엽니다. 그 영어로 써놓으면 그 뭐 나쁠 거 없겠지만은 여기다가 대면은 그건 유치하지 않냐? 이 문을 지금까지 인류들이 어떻게 열어봤어? 만가지 복에 열어봤어? 저 푸틴 같은 저런 얼뜬 놈들이 말이야. 평화의 문을 열지 못하고 죽이는 문을 열어? 김아무개 같은 저런 것들 말이야. 그런데 문을 열기만 하냐? 닫기도 해야지. 문을 닫을 때에 크로스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그까짓 게 뭐 어쨌다는 얘기요. 문을 닫으면은 만가지 공덕과 만가지 행복과 만가지 덕을 저장한다는 심정으로 문을 닫아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야. 이런 강의를 듣고도 멍해? 왜? 처음 듣는 내용들이니까 모르죠. 제 강의를 들어가지고 혹 국내적으로 아시는 분이야. 여보시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눈도 눈꺼풀이 열었다 닫았다 해. 입도 웃입술 아랫입술 열었다 닫았다 했다 해. 내 이 눈 열고 닫고, 네? 내 입 열고 닫을 때에 만가지 복이 오게 닫고 열고 해봤느냐 이 말이야. 손 쥐었다 폈다 열고 닫고 해. 내 손길 한번 열고 닫을 때에 만가지 복이 오고 만가지 덕을 저장하게 해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야. 네? 그 유튜브에 별별 것들이 있지만 이런 말씀을 자, 학문의
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대변을 보지 않아요? 그러나 항문은 자체적으로 음양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문도 구멍인데 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문은 대변을 볼일을 보고 스스로 닫는 역할을 해. 9구멍이 전부 귓구멍에 이게 문이 있어 없어? 이 안에 조직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귓구멍에 계속 뚫려만 있고 닫히는 작용이 없다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귀먹이를 두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9구멍은 뿐만 아니고 근육도 열고 닫아 주사바늘에 들어갈 때는 열리고 빼면은 스스로 닫혀. 모든 대표적으로 인간의 9구멍을 열고 닫을 때에 이 두 구절로 열고 닫는다면은 질병이 줄어들어요. 스트레스 질병이 줄어들어요. 요새야 뭐 보편적으로 다 이해를 합니다만은 우리 현대인들의 질병의 70% 이상이 스트레스 질병과 연관이 있다고 의학계에서 통계지 않아요?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나쁜지 알 것이죠. 더기나 한국 사회의 현상이 어느 것 하나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도 다행히도 놀라운 국민적인 변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무나무계 그네들의 했던 그 5년 동안에 숨쉬기가 불편했다고. 그네들끼리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대대로 잘 살 것이니까 숨쉬기가 편할지 몰라도 서민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었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 새 정부 들어서서 공통점이 숨쉬는 것이 좀 편해졌어요. 눈치 볼 게 없다 이 말이야. 그 대신 이제 무나무개가 떨거지 그런 사람들은 불편하겠지. 모든 경은 대개가 스스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 탓할 것은 없는데 모든 원인은 내 자신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원수도 나로부터 기인을 한다. 내가 없으면 원수가 있겠어요? 내가 존재함으로 원수도 생긴 거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걸 끝을 내려고 했는데 다음 장에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이 쫓아와가지고 원수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나와 관련이 있어서 발생을 하는 것들이거든. 거기다가 이제 국민적인 불신이 이렇게까지 판을 치는 사회는 국민적인 행복이 실현되기가 어렵다까지만 말씀을 하고 다음 구강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